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경고등이 지금 켜진 상태죠. 자, 그러자 대통령실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관리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반응에서부터 좀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먼저 들으신 이 인터뷰 내용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응이었고요. 뒷부분에 나온 인터뷰는 2주 전에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인터뷰 내용,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반응이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지율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지만 더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겠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앞서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뭐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지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할 일을 하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뭐 앞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고 오늘 하신 말씀은 이제 지지율이 왜 하락하는가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단숨에 반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획기적으로 그때그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목을 끌고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열심히 충직하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발언을 하셨을 때 사실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비판적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감안을 하신 네. 그런 이제 좀 변화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2주 전에 나는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이 말이 조금 이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발언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묵묵하게 가겠다. 이벤트성이 아니라 뭔가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미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일단 오늘 발언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할 빌미가 생겼을까요? 어떤 부분이 또 공격 포인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실망 여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나아갈 방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의식하고 그런 점 때문에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야당에서 공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지율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만 같은 추세를 놓고도 여야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묵묵하게 하고 있다, 아니다. 이 지지율 추세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더 지켜봐야 되겠죠. 가뜩이나 이 지지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또다시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언행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죠.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 의중이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반영이 돼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냐. 불과 며칠 전에 불화설을 봉합하는 오찬을 함께 했었어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행이.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 너무 말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직격했거든요.
뭐 두 분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는 사실 뭐 사적으로든 또 오랜 정치를 같이 하는 동지로서 뭐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장제원 의원 개인 이름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비서실의 채용 문제라는 것은 뭐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얘기는 어찌됐든 뭐 충정에서 나온, 뭐 평소 형 동생 하는 사이에 충정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뭔가 여당이 일을 하고 새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러나라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된다. 절대 민심에 이반돼서는 안 된다. 윤심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의 발언? 저는 뭐 대통령께서 국정에 지금 숨가쁜 국정을 하는 과정에 뭐 장제원 의원을 통해 가지고 네. 저런 부분까지 체크하시거나 뭐 발언을 하실 그런 건 없고, 장제원 의원의 얘기는 비교적 상식선 상에서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접 저런 얘기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겠으나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의 이 튀는 발언 때문에 최근에 뭐 심기가 불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를 미리 읽은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당내 내용이 금방 싹 수습이 된 것도 윤심이 반영이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직도? 뭐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면 윤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 혼란이나 아니면 갈등이 생겨난 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걸 두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랬죠. 거 아니에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하고 사전 협의가 사실은 없이 네. 직무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추인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윤심을 잠깐이라도 업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 그게 굉장히 불쾌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권성동 직무대행을 한 방 먹인 셈이 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또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관련돼 있는, 자신의 지인과도 연결돼 있는 사적 채용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걸 역으로 장제원 의원이 윤심을 알아서 헤아려서 얘기를 네.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뭐 사람 속 마음을 우리가 뭐 어땠을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워낙 이 권성동 이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의 사이가 요즘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